또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중국도 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개 정도, 하나는 신장 쪽에서 이제 서쪽을 바라보고 또 하나도 이제 귀주 쪽에서 이제 서쪽을 바라보는데 산둥성에 동쪽으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레이더는 지금 대한민국 범위 안에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걸칩니다. 네. 자기들은 들여다보고 우리는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힘 있는 우리는 힘을 가져가는데 니들은 그런 힘을 가지면 안 돼. 여기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더라도 전부 다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레이더 대신에 뭐 그린파일 레이더를 쓰면 어떠냐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사드 레이더를 많이 쓰지 않으면은 우리 사드 미사일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뭐 사드를 배치해놓고 그 레이더를 뭐 그린파일 레이더로 바꾸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그걸 갖다가 전진 배치용으로 그걸 바꿔서 중국을 들여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지 배치용으로 바꾸는 순간에 미사일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됐고 얼마큼 날아가서 떨어졌다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지 요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국이 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배치해가지고 현재 종말 단계에 있는 것 갖다가 그걸 갖다가 전진 배치용으로 바꾼다는 건 말이 되진 않아요. 네, 중국의 반발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이제 특정한 그 사상을 가진 분들은 보면 미사일 방어 뭐 대한민국 미사일 방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지금 다 갖추고 있고 러시아도 다 갖추고 있고 미국도 갖추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소위 MD를 하면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보면 그러면서도 중국의 안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드는 안 된다. 대신에 꼭 필요하다면 사드와 비슷한 다른 레이더를 뭐 설치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 이런 식의 좀 우리가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한마디로 이제 중국 본토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범위를 뭐 줄여라 이런 취지 같은데 이게 지금 군사적으로 이게 타당한 얘기인지하고 왜 이런 주장을 중국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그 레이더가 범위가 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중국 얘기하는 게 한국의 사드 레이더를 갖고 있는데 그 레이더를 미국이 통제한다. 한국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이 통제하는 그 레이더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이 혹시 중국에서 뭐 발사하고 하는 걸 전부 감시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은 수많은 그 인공위성들을 가지고 발사할 때 그걸 먼저 탐지를 하고 한국에 설치하는 사드보다 지금 이 일본에 지금 샤리키 기지하고 이제 교감이 삭기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중국 쪽에서 발사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중국도 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개 정도, 하나는 신장 쪽에서 이제 서쪽을 바라보고 또 하나도 이제 귀주 쪽에서 이제 서쪽을 바라보는데 산둥성에 동쪽으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레이더는 지금 대한민국 범위 안에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걸칩니다. 자기들은 들여다보고 우리는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힘 있는 우리는 힘을 가져가는데 니들은 그런 힘을 가지면 안 돼. 여기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더라도 전부 다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하는 태도나 언사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홍치 식구 같은 경우는 한 사거리가 거의 뭐 400k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좀 많이 좀 데이터 같은 것도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홍치 식구하고 성능이 비슷한 것이 러시아의 S400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S400을 중국이 사실 최근에 들여오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계약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홍치19가 뭐 사드와 비슷한 무기 체계라고 하지만은 성능 자체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미국처럼 차분차분 이렇게 단계별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패트리엇 팩2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은. 그다음에 주한미군은 팩3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도 그거에 비슷한 게 있는 것이 우리의 팩2에 비슷한 것이 이 홍치9 그 개량한 뭐 B형 같은 게 이제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홍치 9를 개량해서 성능을 높인 홍치 29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팩3에 해당하는 걸로 최근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사드에 해당하는 체제가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체계가 뭡니까? 배에서 발사하는 SM3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00km까지 유격하는 거. 네. 중국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홍치 26이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뭐 사진 같은 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홍치 26이라는 것이 돼서 실험 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GBI, 그러니까 미국의 GBI는 뭐냐면 우주 공간에서 1000km 우주 공간에서 이 뭐라 그럴까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건데 그거에 해당하는 그 영문으로 하면 DN1, DN2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2013년에 시험 발사해가지고 얼마 전에 왜 그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차근차근 자기들도 미사일 방어에 해당하는 거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이제 특정한 그 사상을 가진 분들은 보면 미사일 방어, 대한민국 미사일 방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지금 다 갖추고 있고 러시아도 다 갖추고 있고 네. 미국도 갖추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소위 MD를 하면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거 보면 그러면서도 중국의 안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드는 안 된다. 대신에 꼭 필요하다면 사드와 비슷한 다른 레이더를 뭐 설치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 이런 식의 좀 우리가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한마디로 이제 중국 본토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범위를 뭐 줄여라 이런 취지 같은데 예. 이게 지금 군사적으로 이게 타당한 얘기인지하고 예. 왜 이런 주장을 중국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그 레이더가 범위가 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핑계입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중국 얘기하는 게 한국의 사드 레이더를 갖고 있는데 그 레이더를 미국이 통제한다. 한국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이 통제하는 그 레이더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이 혹시 중국에서 뭐 발사하고 하는 걸 전부 감시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은 수많은 그 인공위성들을 가지고 발사할 때 그걸 먼저 탐지를 하고 한국에 설치하는 사드보다 지금 이 일본에 지금 저 샤리키 기지하고 이제 저 교감이 삭기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중국 쪽에서 발사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중국도 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개 정도, 하나는 신장 쪽에서 이제 서쪽을 바라보고 또 하나도 이제 귀주 쪽에서 이제 서쪽을 바라보는데 산둥성에 동쪽으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레이더는 지금 대한민국 범위 안에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걸칩니다. 네. 자기들은 들여다보고 우리는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가져가는데 니들은 그런 힘을 가지면 안 돼. 여기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더라도 전부 다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이 산다 그러면 당장 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럼 한국에 뭐 논란도 많은데 한국에 가져오려던 것 일본으로 그냥 가져가겠다. 혹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은 사겠다 그런 것이니까 네. 팔라 그럴 것이고 네. 만약에 사드를 일본으로 가져간다면 네. 이거는 미국의 그 한반도 전략이 바뀐 거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 네네,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드가 그 성지에 들어오는 것은 네.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네. 바로 미국이 작게 502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60만 명 이상 되는 그 대부대가 네. 부산과 울산 이 포항으로 네. 이렇게 상륙하는 것을 북한이 그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인데 네. 만약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한다 그러면 네. 일단은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고 네. 아마 단계적으로 아마 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미국 대선의 규칙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상상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한번 하자면은 네. 사드가 있어야 결국은 미국 장병들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데 네. 만약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한다면은 네. 미국 본토에서 네. 우리 주한미군 장병의 부모들이 말이지 네. 내 아들이 말이지 한국이란 그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네.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주한미군 나가야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북한 핵미사일 위협 아래서. 일본으로 그냥 가져가겠다. 혹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은 사겠다 그런 것이니까 네. 팔라 그럴 것이고 네. 만약에 사드를 일본으로 가지고 간다면 네. 이거는 미국의 그 한반도 전략이 바뀐 거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 네네,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드가 그 성지에 들어오는 것은 네.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네. 바로 미국이 작게 502체 해가지고 미국의 60만 명 이상 되는 그 대부대가 네. 부산과 울산 이 포항으로 네. 이렇게 상륙하는 것을 북한이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인데 네. 만약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한다 그러면 네. 일단은 뭐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고 네. 아마 단계적으로 아마 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 미국 대선의 규칙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상상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한번 하자면은 네. 사드가 있어야 결국은 미국 장병들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데 네. 만약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한다면은 네. 미국 본토에서 네. 우리 주한미군 장병의 부모들이 말이지 네. 내 아들이 말이지 한국이란 그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네.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주한미군 나가야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북한 핵미사일 위협 아래서. 지난번에 EEZ, 일본 쪽 EEZ 안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걸 계기로 사드 도입론이 이제 막 추진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일본이 실제로 사드 도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한국의 사드 배치론에 대해 미칠 영향이나 또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네. 제가 8월 3일 날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일본의 EEZ를 침범했을 때 네. 그때 바로 전 느꼈습니다. 아, 일본이 사드를 사겠구나. 네. 라는 것을 느꼈고 그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얘기가 나왔죠. 사드를 사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본은 반드시 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전역이 현재 북한 핵미사일에 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반드시 할 것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일본의 패트리엇 기지가 있습니다. 네. 패트리엇 기지가 있는데 패트리엇이 전부 다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는데 일본 전역이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일본이 막는다는 것은 이제 SM3 가지고 이제 막겠다는데 SM3는 발수가 적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또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1,500km나 되기 때문에 사드보다 또 7.5배나 큽니다. 능치가 아주 네. 커요. 그러니까 SM3가 발수가 적기 때문에 발수 좀 맞추려고 그러면 사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사드가 사거리가 200km이기 때문에 패트리엇보다는 이 방어봉이 굉장히 넓습니다. 패트리엇 것을 아마도 한 20, 30개 갖다 놔야 거의 면적이 거의 같다고 봐야 돼. 방어 면적이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또 한 서너 개 포대는 갖다 놔야 일본이 방어가 될 겁니다. 아마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걸 살 것이고 할 건데 이제 미국이 사드를 처음에 개발할 때 미국 국방부에서 10개 포대를 사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5개 포대밖에 안 만들었거든요. 네. 그럼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도 더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본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이 산다 그러면 당장 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럼 한국에 논란도 많은데 한국에 가져오려던 것 일본으로 그냥 가져가겠다. 혹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은 사겠다 그런 것이니까 네. 팔라 그럴 것이고 네. 만약에 사드를 일본으로 가지고 간다면 네. 이거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바뀐 거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 네네,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드가 성주에 들어오는 것은 네.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네. 바로 미국이 작게 502체 해가지고 미국의 60만 명 이상 되는 그 대부대가 네. 부산과 울산 이 포항으로 네. 이렇게 상륙하는 것을 북한이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인데 네. 만약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한다 그러면 네. 일단은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고 포기한다. 네. 아마 단계적으로 아마 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 미국 대선의 규칙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상상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한번 하자면은 네. 사드가 있어야 결국은 미국 장병들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데 네. 만약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한다면은 네. 미국 본토에서 네. 우리 주한미군 장병의 부모들이 말이지 네. 내 아들이 말이지 한국이란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네.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주한미군 나가야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북한 핵미사일 위협 아래서. 일본으로 그냥 가져가겠다. 혹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은 사겠다 그런 것이니까 네. 팔라 그럴 것이고 네. 만약에 사드를 일본으로 가지고 간다면 네. 이거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바뀐 거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 네네,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드가 성주에 들어오는 것은 네.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네. 바로 저 미국이 작게 502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60만 명 이상 되는 그 대부대가 네. 부산과 울산 이 포항으로 네. 이렇게 상륙하는 것을 북한이 그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인데 네. 만약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한다 그러면 네. 일단은 뭐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고 포기한다. 네. 아마 단계적으로 아마 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 미국 대선의 규칙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상상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한번 하자면은 네. 사드가 있어야 결국은 미국 장병들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한다면은 네. 미국 본토에서 네. 우리 주한미군 장병의 부모들이 말이지 네. 내 아들이 말이지 한국이란 그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네.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주한미군 나가야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북한 핵미사일 위협.